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책 제목이 오래된 비판입니다. 예. 오래된 비판 그 후 30년인데요. 음. 우리 김 PD 말지 잘 아시죠? 아유, 그럼요. 말지를 모를 수가 음, 있겠습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1986년에 창간해서 음. 2009년 3월호로 폐간했다고 하네요. 음. 잘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이 음. 중심이 돼서 만든 시사 잡지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시사 잡지였죠. 우리 젊은 시절 함께했던 잡지이기도 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지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말지에 실렸던 글들 중에서 현 시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 34편을 골라서 구성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래된 비판입니다. 네. 이 책의 필진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백기환 선생. 예. 그리고 요즘 연설로 아주 유명해졌죠. 김민웅 선생. 오연호 오마이뉴스 기자도 있고요. 네. 예, 예. 김중배도 있고요. 김주병 선생도 있고 강준만 선생도 있고 쟁쟁한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편만 말씀드릴 텐데 너무 아까워요. 해서 내일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 한 편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전쟁에 극비리 참전한 일본군이라는 제목의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상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네. 지금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전쟁에 극비리 참전한 일본군이 있었습니까? 네, 네, 네. 아유, 전 이런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사실을. 근데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거의 참전했다는 게 정설이죠. 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본에게는 천우신조였다, 아,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면은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요시다라는 자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카미타나라 그래요. 그 일본에서 신을 모시는 재단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네. 가정집에도 있고 한데 그 카미타나의 앞에 가서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시가와 이치로라는 게이 단레인이라고 하죠. 일본의 정경련의 그 회장은 천우라면서 기뻐했다랍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다. 예. 그리고 일본의 대자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음. 특히 전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음. 대자본가들은 이걸 가미가제라고 얘기했대요. 가미가제. 아, 예. 우리에게 불어온 신의 바람이다라고 했답니다. 이 네. 한반도가 화염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이고. 일본의 그 전범들은 전쟁 후예들은 이걸 신의 선물이라고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동정해주고 어떻게 좀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그 자들이 바로 지금 현대 일본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뒤에 미국이라는 아주 튼실한 백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글을 고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즘 한일 외교 관계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책 고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 또 외교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대단히 비열하지 않습니까? 예. 비굴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받아 쓴 한국의 언론들도 대단히 위대합니다. 뭐 아마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한국의 언론들을 보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아, 식민시대 때부터 키워놓은 내 새끼들이 잘 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아주 흐뭇하게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런 그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의 토양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일 정책을 바꿔서 일본을 떠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소련과 중국의 진출을 막는 방파제로서 활용하고자 했죠. 근데 이 글에 따르면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 근현대사 공부하다 보면은 늘 등장하는
관동군 731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생체 실험으로 유명한 아. 그 관동군 731 부대를 진두지휘했던 이 제국대학 의대 출신의 고급 장교였죠. 이시시로가 직접 이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세균전을 벌이려고 했대요. 아, 그래요? 이 관련 부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컨대 미군의 초토화 작전에 주요 무기로 투하된 네이팜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상표가 찍혀 있었고 양측 간의 치열한 논쟁이 대상이 되었던 세균전에도 일본군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50년 7월 27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군 약 2만 5천 명이 한국 전선에 참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16일 평양방송도 일본인 부대의 참전에 항의한 바 있다. 또 1951년 12월 8일 북경방송은 이시시로 전 중장 등 일본의 세균전 전문가가 미군에 협력하여 한국에서 세균전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시 세균 부대의 한 구성원이었던 키타노는 1961년 8월 19일부터 일본 의사 신보에 연재했던 방역 비화에서 묘가도 사령부의 지시로 한국 전선에 파견되어 약 4개월간 체제하면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의 확보에 종사했다고 쓰고 있다. 어떻습니까? 아. 메가더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서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진행했던 이시시로와 그 부하들이 한국 전쟁에 파견돼서 세균전을 기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메가더가 해고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세균전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특히 일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길 바랬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세균전에 참여하는 등 비밀리에 미국에 협력하면서 또 미국은 일본이 이렇게 협력하기를 바랬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취했던 정책들을 다 폐기하고 예컨대 재벌 정책이나 배상 정책인 걸 다 완화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면서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아니죠. 거의 맹견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맹견으로 활약하는 개를 미국이 사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패전 직후에 그 신음하던 경제가 한국전쟁 특수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입니다. 예컨대 50년 하반기에는 1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입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1년에는 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52년에는 8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하죠. 일본 수출 총액의 약 40%가 넘는 비용을 한국전쟁 특수로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하되는 네이팜탄들, 그리고 온갖 피복, 군복들 있죠. 그리고 온갖 금속 광산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이 맹견이 되는 대가로 일본이 얻은 결과는 대단히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이 이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뭐 일본 편을 들고 우리 편을 안 들었다, 엽다이 소리하는 작자들이 있는데 네. 미국은 우리 편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참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참 딱한 소리들 하는데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소리 잘 안 하는데 기자들은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 6월호 말지에 실렸던 글인데, 그리고 이것도 대학원 박사 과정이었던 젊은 패기 넘치는 학자가 쓴 글인데 네. 이런 정도의 시각도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기자 노릇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렇다면은 일본과 수교하는 거, 이 수교도 결국 미국이 푸시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네. 늘 뒤에서 조종하죠. 그리고 아주 비겁해요. 우리 보세요. 그 위안부 협상 문제
지역 기소며 문제 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실려 있는 글 몇 편만 읽어봐도 그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그 한국 전쟁에서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북경 방송이나 평양 방송이나 로이터 통신뿐만이 아니고 초대 주일 미국 대사를 역임한 머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머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언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철도원들이나 이 병참을 맡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급선을 맡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에 파견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의 적이었던 일본의 회생을 도와준 거죠.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애완동물 겸 맹견으로 키워놓습니다. 그 연장선상이 지금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초대 주일 미국 대사를 역임한 머피라는 사람의 증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은 놀랄만한 속도로 4개의 섬을 하나의 거대한 보급 창고로 변화시켰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한국 전쟁은 치러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선박 철도 전문가들은 숙련된 부하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가 미국과 나란히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서 일했다. 그것은 극비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 수천 명의 일본인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에 체제하는 것마저도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다.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일본 농락당한 것 같아요. 농락. 그렇죠. 맞습니다. 일본의 구총독부 출신의 관료들이 많이 포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서 한국 전쟁에 활용했던 거예요. 이건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 우리 남쪽에서 이승만과 친일 세력들 대거 동원해서 친일 경찰과 관료들 대거 동원해서 판을 다시 짠 것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분단이 됐습니까? 그 대가는 일본의 천황을 살려주고 일본을 분단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이 미국의 아주 치밀하고 아주 비열한 이런 공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은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이걸 통탄해야 하나요? 참 분노해야 되나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 예전에 윤민석 씨가 쓴 노래 중에 그 Fucking USA라는 노래가 있는데 있어요. 네. 그 가사가 아직도 와닿습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네. 지금도 이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피학 메저키스트라고 해야 할지 고통을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건지. 예. 이 글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일본 잡지에 실린 그 글 중에 일부인데, 예. 1955년 4월 일본에서 발행된 진상이라는 잡지에 이런 게 실려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군을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 여성들이 1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성들까지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이겠죠. 그러면 미군이 일본에서 여성을 데리고 왔다? 그렇죠. 네, 함께 동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지리에 밝은 옛 조선 총독부 출신 관리들이 미군의 지도국, 지도를 제작하는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이죠. 모든 정보들을 다 미군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지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면에서 이 전쟁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게 바로 구총독부 관료 출신들이었고 그 대가로 일본은 아주 톡톡히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었죠. 네. 그 대가로 이른바 전후의 평화와 번영, 민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전쟁의 희생을 대가로 일본이 부활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전쟁이 막 축복이었겠죠. 그리고 이 신풍이었겠죠. 가미가제였을 겁니다. 네. 여기
이 글을 쓴 유상영 박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 1990년에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제일동포 지문 날인 문제가 아주 떠들썩했었어요. 이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그 조건을 들이대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겁니다. 조금 들어보시죠. 이처럼 일본은 사실상의 한쪽 전쟁 당사자였고 동시에 완전히 실질적인 병참기지와 군수공장 역할을 했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한국 민중 탄압의 배후에는 항상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고 그들의 흔적은 언제나 은폐되었지만 곧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들의 본질은 생생하게 폭로되고 증언되어 왔다. 한국전쟁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처럼 주장해왔고 우리 스스로도 등잔 밑에 어둠처럼 망각해온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한국전쟁이 가장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분에 일본의 역할이 있었고 현재의 일본 경제는 곧 한국전쟁 당시 한국 민중에게 강요된 소모전과 피해 대가였음을 분명히 확인치 않으면 안 된다. 절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읽어도 30년 전에 쓴 글인데도 아주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민중에게 강요된 소모전과 피해 대가였다는 것. 그리고 민중 탄압의 배후에는 항상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는 것.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일본을 조종하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동시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비판에서 짤막한 한 편의 글을 봤을 뿐인데도 네. 의미가 묵직하게 와닿죠. 요즘 이 쏟아지는 이 언론 기사들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통찰력도 대단하고요. 네, 이뿐만 아니고 이 책에는 민족 북한 문제, 경제, 국제, 그리고 뭐 민중, 여성, 환경, 문화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지라는 대단히 뛰어난 잡지에 실렸던 글들이 지금 네. 우리에게 타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25년 거의 한 30년 다 돼가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